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생각 띵기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여러분요, 7번 한번 보셔요. 문제 7번. 중간생각 띵기죠? 7번에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봐봐. 중요한 것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동그라미, 인도. 문제 인도, 점유죠?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 동그라미 처분이죠? 처분이어도 을은 점유를 계속이다, 점유의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보세요.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틀렸죠. 상실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OX,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미 등기가 있으면. 3번, 만약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줄고 갑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플러스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죠.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3번이요. 언제나 정답의 1순위예요. 알겠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병 간에 합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맨 끝에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남편은 중인데 필요 없어.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요. 5번. 토지거래. 한참 있다 웃지 마. 바로 웃지. 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죠? 토지거래가 줄 것이고, 그러면 거래 허가구역이죠? 효력 규정 마이너스 무효죠?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경우 갑을병 전원의 합의,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이죠, 유효? 그러니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맨 끝에 무효이다 이래야지. 유효하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가운데 읽으면 헷갈려서 안 돼. 알겠죠? 그럼 딱 가면 밑 끝을 봐. 그러면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 자, 8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건 원래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일반 토지다 이 말이죠.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손처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동그라미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알겠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행위 무능력으로 됐죠? 거기를 이러면 행위 무능력으로 바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렇게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가 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됐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그러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중간생략 등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가 되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원래 봐봐.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해야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라고 해가지고 병한테 등기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임으로 계약을 취소하죠. 그러면 을로부터 받은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제한 능력자로 취소되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 불문하고 보호 안 되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끝에 갑은 병 앞으로 병 동그라미 선악 불문하고 보호 X라고 써.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이렇게. 자, 3번은요.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OX, X죠. 지금 뭐냐? 갑하고 을하고 병만 했죠. 근데 지금 갑하고 병하고 지금 합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을을 대위에서 청구해야죠. 지금 봐봐. 갑하고 을하고 병만 했잖아요. 갑하고 병은 또 해야죠. 그래야지 전원이잖아요. 그게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갑이 병한테 거절했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을을. 4번 정답이죠.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됐다. 그러면 갑은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일단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등기하면 달라져. 등기하면 달라져. 아직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하고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갑에서 을평한테 등기해줄 원인행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요 2번하고 5번 같은 것을 좀 조심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을은 갑소유 건물을 위해서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틀린 것은 1번 병은 직접 전원합의니까 직접 동감이 맨 끝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 2번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병 앞으로 등기가 될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갑으로부터 병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죠?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예요. 합의가 있든 없든 합의가 없으면 무효다.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있든지 없든지.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죠?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뭐다? 동시이행항변.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줄고 갑에게 통지 그 사실만으로 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정도 중간생략 등기 봤는데 나중에요 문제를 못 푼다. 그건요 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시면 가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 되어 있죠? 자, 이제 가등기를 봐요. 가등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1번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한테요 2월 1일 가등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요 제 병한테 등기를 또 하죠. 병한테요 등기했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갑이요 병 앞으로 등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약간 만주볼판이 있죠. 거기다 한번 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번 지금 갑이죠. 2번 지금 여기 을이죠. 가등기가 2월 1일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죠.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1번요. 1번 갑은요. 갑은 혹시 거기 있나 옆에? 아, 그런 말 지금 없죠? 없죠. 자, 그래서 뭐라냐면 여기요. 갑은요 가등기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등기 거절 안 돼. 병에게.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말이죠. 가등기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어요. 병한테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병은 가등기를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병은 가등기를 이유로 갑하고의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봐봐.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있어도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병은요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거든요. 찜에 불과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갑하고 기약을 이행불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요. 을이요, 을이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이 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 을이요, 다른 원인으로, 증여요.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요, 을의 갑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않아. 왜 그러냐? 만약에 소멸한다고 하면 혼동에 의해서.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가 돼. 그럼 어떡할 거야, 또? 증여계약이 무효가 돼? 그럼요, 가등기가 그럼 어떻게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전혀 별개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원인, 맨 처음에 가등기 했으면 본등기를 해야죠.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증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증여를. 그렇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등기가 10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가 되죠. 그러면 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 병이 말소 청구. 알죠? 병이 말소 청구다. 가등기는 10년 안에 본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10년 안에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럼 병은요,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알겠죠?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고요. 자, 됐죠? 됐나요? 그럼요, 지금 이 왕의 집 필체를 지금 잘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요, 갑이죠? 갑이 을한테요, 뭐 여기에요, 4대 미녀도 있는데 그 정도 못해요. 알겠죠? 자요, 갑에서요. 자, 갑에서 을한테요, 가등기했죠? 2월 1일.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 자, 3번요, 병이요. 3월 1일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병은 뭐냐, 봐봐. 병을 봐봐. 병. 3월 1일부터 소유자예요. 그런데 을이요, 10월 1일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요, 본등기 하게 되면 후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되죠? 말소하죠. 언제요? 10월 1일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병은요, 3월 1일 날 소유자가 돼가지고 10월 1일 날 소유권을 상실을 해. 그러니까 병은요,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알겠죠? 왜냐면 병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까지. 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을은 10월 1일 본등기를 했죠? 본등기 10월 1일 봐봐. 본등기 했죠? 그러면 을은요,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너무너무 중요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해. 이걸 항상 바꿔. 이게 정답의 1순위야, 가등기에서는. 물권 변동은 가등기 시로. 순위는 본등기 시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항상.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의 1순위가 뭐예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는. 순위는 가등기 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1순위다. 정답의 1순위.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우리는요, 그 밑에 봐봐. 밑에 갑이 있죠. 갑 왼쪽에. 갑을 가등기 의무자죠? 하살표 밑으로 쭉 끌어서 넘어가면 되겠죠? 을은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 누구한테? 갑에게. 갑을 뭐라냐? 양도인이라고 얘기해. 갑을 뭐란다? 양도인. 이렇게.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를 해. 알겠죠? 그러면요, 등기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 즉 현재 소유자 정을 뭐라나 정동남하고 양수인이 아닌 번호 앞사람인, 번호가 뭐죠? 2번의 앞사람인 가등기 의무자 양도인 갑에게 한다. 내가 이렇게 번호 앞사람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쓰고 나니까 쑥스럽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봐봐. 이 사람을 봐봐. 이 사람 가등기 했죠? 가등기 한 다음에 병 등기가 됐죠? 그러면 가등기 한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을은요, 본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이죠. 2번이 가등기는 거짓 가짜잖아. 거짓말 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다음에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러니까 2번이 되려면 1번으로부터 등기를 받아야 2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등기가 2번이면 1번한테 본등기를 청구하고, 내가 가등기가 8번이다. 7번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3번한테 청구할 수는 없죠. 이게 우리 손이 번호잖아요. 번호가 1번, 3번, 2번 이건 안 되잖아요. 1번, 2번,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을은 가등기 무자 가반태 본등기를 청구하고, 그러면 병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되고, 병으로 하면 직권으로 말소가 되면 그때부터 소유도 아니다? 아니고. 지금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여기서 보면 10월 1일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 소유자가 되고,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하고,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박스 바로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가등기를 바로 본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를 가등기인 채로 부기등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 봐봐. 2번이요 여기 보면 이의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의일 병 다음에 3번 병 다음에, 그러면 이의일 그러면 이가 뭐냐? 2번의 주등기죠. 의의 일 다시 일이죠. 이것을 부기등기죠. 알겠죠? 부기등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 가백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있네.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위해서. 1번은요 여기서 몇 번을 보냐면 여러분요 4번을 봐봐.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기등기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놔두고 2번 봐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 아니야.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 알겠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어디 나왔죠? 어제 우리 시험 볼 때, 어제 모의고사 한번 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답으로 나왔었던 거죠. 가등기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해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러면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죠? 그런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본등기 금지 처분 같죠. 말이 안 되죠.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건데 본등기를 금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가등기인 채로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가등기인 상태로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가등기인 상태로는 실체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인 상태로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6번은요. 을이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 말소되면 을의 본등기로 그래야 되겠죠. 을의 본등기로. 알겠죠? 병의 등기가 직권 말소되면 병은 가백에 567이 아니고 576조 담보 책임을 추궁을 한다. 담보 책임을 추궁. 그래서요 6번을 보면 을의 본등기로 을이 아니고 을의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 말소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병은요, 누구한테 쫓아간다? 가백에 576조 담보책임이다. 그 위에 1번 봐봐, 1번. 여기 지워도 되죠, 이게? 자, 1번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예. 자, 죄송해요. 자, 1번은 뭐냐면 여기 봐봐. 여기 가등기 있죠? 자, 가등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뭐를 해야 효력이 있어?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자, 이 채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매수인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요?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없죠. 뭐를 해야?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있죠. 구조가 어때요? 구조가 생긴 게요. 완전히요. 일란성 쌍둥이야.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이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그러면 난리가 나. 우리 시험에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붙여주세요. 틀린 걸로 나오잖아요. 알죠? 여기 정지조건부에 가등기를 붙여. 그러면 정지조건과 똑같은 게 시기부. 기한이죠. 기한. 시기. 기한은 시기고 똑같아. 그래서 정지조건에 가등기,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가 XO 똑같잖아. 구조가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어 없어? 해제 조건에는 가등기를 못 붙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 정지조건, 시기부, 채권적 청구권에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된다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죠.
됐죠, 여러분요? 지금 가등기 다 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이제 가등기. 가등기 다 보면, 그림을 봐, 그림. 그림을 보면, 갑이요, 을한테 가등기 줬죠, 2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병한테 3월 1일 처분하죠? 그럼 병은 소유자가 돼. 그래서 다시 위에요, 을이 10월 1일 번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은 그때부터 소유자 물권 변동이 돼. 순위는 언제부터냐? 2월 1일부터. 그러니까요, 병등기는 10월 1일이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병은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유자. 과실을 수치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반드시 번득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요, 누구한테요? 2-1 해가지고 정한테 부기등기로 또 넘기면 누가 또 번득기를 한다? 정이 번득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번득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가등기 의무자인 누구한테? 양도인 갑에게 청구하지 양수인 병에게 번득기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 보면요, 1번 정지조건부, 시기예보, 채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에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인 상태로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을의 번등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죠. 그럼 병은 갑에게 576조에서 뭐를 추궁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다 이렇게요. 자, 문제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그럼 문제 10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 10번을 보면요, X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2005년 6월 20일 을명의로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 2006년 9월 11일 정의에 의해서 병명의로 등기가. 쓸데없는 소리 해놨죠.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딱 보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갔다 이 말이잖아요. 자, 1번 갑인데,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 을이 지금 뭐가 됐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요. 근데 3번요, 누구한테 갔다? 병 앞으로 등기가 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줄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누구한테 번등기 청구해? 갑에게 줄 것이고 바로 맨 끝에 번등기를 청구. 3번 을이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시 이런 아까 말했죠? 병은요?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부터 을의 번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뭐다?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병이 과실을 수취하죠. 따라서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그럼 써 거기다가 병은 직권 말소될 때까지 소유자. 병은 직권 말소될 때까지 소유자. 옆줄 긋고 과실 수치. 옆줄 긋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X. 부당이득 반환 의무 X.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병은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병은 그렇죠. 병은 알죠? 자, 무슨 등기니까 병은요 동그라미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의 추정력. 이전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그럼 5번요. 만일 X토지에 대해서 2004년 10월 20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봐봐 정명이죠. 그러면 처음에요 2004년 3월 10일 날 보존 등기죠. 갑으로. 그런데 10월 20일 날 정명의로 중복된 보존 등기다. 이 말은 등기 명인이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일 5번부터요 만일부터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면 거기까지를 가로 묶어 그 다음 뭐라 쓰냐?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이 말이죠.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 그럼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등기가 무효이냐 아니냐. 선등기가 무효이다. 후등기가 유효.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가 유효. 알겠죠? 그래서 맞췄다면 을은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를 하기 전에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인 채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죠.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2004년 뭐라 썼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안 나오죠. 그냥 갑을병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11번은요. 갑소의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경유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맨 끝에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1번 정답이다. 추정되지 않는다. 1번 정답. 2번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죠. 을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줄거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순위소급이라고 써. 거기다가 순위소급. 맨 끝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퀄 물권 변동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물권 변동이에요. 이런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본등기 시부터. 항상 이걸 바꾼다고 얘기했죠. 자,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본등기를 하려면 줄거 봐. 누구한테? 갑에게,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양도인에게. 알겠죠? 4번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을이 무슨 등기라면 본등기를 하면 을이 본등기, 을은 정을 위한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정의 저당권은 가등기보다 먼저야 늦어? 늦죠. 그러면은 본등기하게 되면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해야죠. 직권으로 말소. 늦은 거잖아요. 직권 말소 아니에요. 알죠? 직권 말소 이렇게. 5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다 줄고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요, 이제 추정력이라는 것을 반제. 마지막으로 추정력이요. 자, 추정력 봤어요?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거기, 있네, 다행히. 우리가 점유에 보면 점유권에요, 추정이란 말이 3번 나와. 점유에는 추정이란 말이 3번 나와. 이런요, 물권적 총권에만 거기 지워. 무슨 말이야, 그게? 물권적 총권에만 거기 지워. 지웠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점유에는 추정이란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197조 제1항.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면 자주평온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그 다음 198조는요, 점유는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것은 다 추정인데 200조는 추정이란 말을 본다라는 말로 잘 바꿔. 200조만. 첫 번째 그게 조심해. 본다가 아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물, 이때의 점유는요, 봐봐요. 부동산의 공시방법 뭐죠? 등기. 동산의 공시방법 뭐요? 인도 점유. 그러니까 점유물, 그러니까 이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등기든 미등기든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00조는 두 마디가 중요해.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맨 끝에가 뭐다?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요. 가운데 198조죠? 198조 점유 계속 추정이죠? 거기다 옆줄을 꽂았어. 뭐라 쓰냐면, 전후 양시에,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 추정 이렇게. 점유 계속의 추정들.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 추정 이렇게. 자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면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매수인은 줄거 봐요. 등기 내용 동그라미요. 악의로 추정한다 줄거요. 악의로 추정한다 맞아요? 매수인은 등기 내용에 대해서 악의로 추정한다 맞아요? 이런 봐봐. 악의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기는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다고 몇 번 얘기했죠. 아기는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안다 모른다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매수인이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쳐다보고 이렇게 계약에 안 보고 해. 그러니까 악이란 말은 등기 내용이란 말은 을구에 저당권이 전세권이 있냐 없냐 이걸 알아보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이요, 집 다 사고 나서 저당권 있는 거 몰랐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악의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 그 옆에는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하고 등기부에 되어 있는 등기 명의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봐봐. 매도인하고 등기명이 똑같다고 이걸 이렇게 봐. 이렇게. 매도인하고 등기명이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갑이 눈 떠봐. 자, 갑이 있죠, 갑이 매도인이야, 갑이요. 그런데 등기부도 보니까 갑으로 돼 있어요. 나한테 파는 사람도 갑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그것을 뭐 얘기해.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매도인도 갑이고 등기부의 등기도 갑으로 돼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샀어.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 정도만 이제 보고 그 밑에는 이제 봐. 그 밑에를 보면 봐봐.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처음에 하잖아. 등기를요. 등기를 처음에 하면 1번 갑이죠. 여기요. 2번 을이죠. 3번 이렇게 병이죠. 이걸 보존 등기죠. 보존이요. 보존 등기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것을 이전 등기죠. 여러분 이전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등기 하려면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되죠.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매매다, 교환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요. 그럼 보존 등기는 뭐를 기초로 보존 등기 하죠? 대장을 기초로 하죠. 대장. 처음에 등기하니까 누군지 모르냐.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등기부의 제1번이요. 보존 등기로서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을 기초로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럼 보존 등기 하게 되면, 근데 이 보존 등기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1번 등기가 무효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죠.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돼 있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크리스탈하고 똑같아. 누군가가 옆에서요, 터치하면, 손대면 톡 터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약해. 이전 등기는요, 약간 강해. 그런데요, 여기요, 또 뭐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특별조치법은 뭐예요? 보통 10년에 한 번씩요, 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유로 등기를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일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기를 해주는 것을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특별하게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랬는데요, 뭐가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요, 억수로 강해, 억수로. 그래서 최강이에요. 웬만하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조치법이요, 올해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회기까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요, 내년에는 특별조치법이 다시 한번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13년인가 4년인가 됐어. 특별조치법이 원래 10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지금 14년인가 좀 올해가 14년인지 15년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됐는데 아직 특별조치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내년쯤에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면 내가 취득시효를 했다. 근데 입증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요, 10년 전에요, 내 친구한테 땅을 탔는데 친구가 어디로 이사 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알죠? 그럴 때 상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신청을 하면 국가가 일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가 매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등기를 해주죠. 그때는 보증서와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해주는 것이 특별조치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등기죠, 등기. 등기도 일제 정리 기간이 한 번씩 있어. 보통 15년 사이, 15년 정도 이 정도요. 그런데 지금 등기부 정리 기간도요, 아직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전산 등기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아직 안 되고 있어. 뭐냐면 보면요, 한 20년 전에 돼 있는 가등기 있죠. 15년 전에 돼 있는 가처분 등기가 그대로 있어. 보통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지나면 가처분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처분 등기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쭉 있고 형이 동생이 형 집에 일부러 거짓말로 근저권 해놓고 까먹고 10년, 20년이 흐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등기들은 일제히 없애버려요.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특별조치법은 최강이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서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확인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은 뭐죠? 계약서. 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보셔요. 보면 갑이요. 사정을 받아.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에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 조사에서 소유자로 정한 것을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갑이 신축을 했는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 추정력이 없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맨 오른쪽.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죠? 을이요.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하면은 등기가 유효가 되고 증명을 못하면 등기가 무효가 돼. 그것을 추정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인 을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가는 것이야. 갑이 해야 돼.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의 등기가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갑이 을 등기를 잘못했다고 증명하는 것이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의 등기가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을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증을 하면 돼. 입증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는요 보존 등기 암기. 보존 등기 뭐 자 갑이 사정받아서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다. 갑이 신축을 했어.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추정력이 없다. 을이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런데 갑이 신축한 갑이 나는 을한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 을의 등기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앞에 가봐. 항상 등기 추정력은 앞에 항상 보존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존해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전하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이전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원인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위조됐다 이 말이죠?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럴 때는 추정력이 없어. 알겠죠? 이것 빼고는 이전 등기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이때 추정력 봐봐. 갑에서 을에서 병이죠. 병 앞으로 지금 등기가 있죠? 그럼 지금 또 추정력은 뭐냐?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서가 잘못됐다. 그것 빼고는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봐봐.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병은 뭐라냐? 나도 을한테 등기 받은 것이 아니고 을의 대리인한테 등기 받았는데 그러죠? 그러면 대리인한테 등기 받는 걸 추정해버려. 두 가지만 빼고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서가 잘못됐다. 이거 두 가지 빼고 그 외에는 무조건 이전 등기란 말이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럼 뭐다? 을은 병한테 등기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 병도 을한테 등기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 병은 을의 대리한테 받았다고 그래. 그럼 무조건 대리한테 받은 걸 봐버려. 일단 그러니까 을이 입증을 해. 나는 병한테 나는 A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요 16살이야.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에서 자기 아버지 앞으로 등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등기를 하려면 이 아버지는 병은요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법원에다가. 왜요? 아버지가 자식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들 앞으로 아파트가 등기돼 있죠? 그것을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려면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들을 대리해서 나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아무튼 미성년자인데 아버지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러면 아무튼 모든 절차를 거친 걸로 봐버려. 그러지 않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아들내미가 입증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국회의원이 되면 되죠? 모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무조건 있어. 내 말 지금 됐죠? 그런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뭐냐? 이거예요. 추정력은요, 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으나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 OX, X란 말이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써놨어. 전 소유자 플러스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말 됐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전 듣기는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전 듣기란 말이 딱 나오죠? 이전 듣기.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과하지 않다. 이 두 놈 빼고 맨 끝에가 다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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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한다 해요. 내 말 지금 됐죠 지금? 그렇게 암기해야지. 이걸 가지고 줄 그어가지고 암기했다? 용서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뭐냐? 1번 보증서가 위조됐거나 확인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이런 말이 있을 때, 보증서하고 확인서 이런 말이 있을 때만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봐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특별조치법에서 의리보존등기를 했어.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특별조치법 빼봐.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의리보존등기가 있어. 추정력이 원래 있어 없어? 맨 왼쪽 한 봐봐. 갑이 신축했는데 보존등기가 올려있으면 추정력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으면 그때는 특별조치법에 이런 말 있죠?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 특별조치법 무슨 말만 빼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으면 특별조치법은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나,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나 봐. 눈을 한번 씻고 한번 보고 없죠? 맨 그때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여기 봐봐. 우리가요, 보존등기,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갑이 사정을 받았다, 을 앞으로 등기되었다, 추정력이 없다. 알겠죠? 이전 등기는요, 이전하려면 생각을 해봐. 네가 있으면. 등기를 이전하면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럼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위조됐거나, 등기 절차가 적과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어. 이전 등기는. 이놈 빼고는 온 동네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란 말이 나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그리고 적법하지 않다. 이런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 말이 나오면 추정력이 없다. 특별조치법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갑이 갑이 사정을 받았다.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갑이 사정을 받았다. 특별조치법에서 보존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 추정력이라면서 이런 부동산 등기법 같은 거 보면 추정력이 어마무시해. 알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뭐죠? 요약집에도 보면 추정력이 한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 그 다 쓸데없는 소리다. 기준을 딱 잡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 이전 등기니까 이전 등기는 뭐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앞에가 미성년자가 어쩌다? 그럼 필요없어. 무조건 절차를 밟은 것으로만 다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요, 을은 병한테 매도 사실 부인해. 병도 을한테 사지 않았다고 얘기해. 대리인한테 샀다고 그래? 그러면 대리인으로 산 것으로 추정해버려. 뭐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혼동. 혼동,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방금 나눠줬잖아요. 혼동 있죠? 자, 혼동이 지금요, 시험에 좀 안 나온 지가 좀 됐죠. 혼동이요. 그런데, 혼동은 시험에 나오면, 이건 읽으면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읽다 보면 그냥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죠? 자, 1번 봐, 1번부터 쭉 지금부터 12번까지 보는 거예요. 1번요, 여러분, 갑은 소유자죠. 을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봐봐. 소유자는 점유 사용도 하고, 용익이죠? 사용 수익이니까 용익이죠? 처분도 하죠. 그런데 지상권자는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뭐만에 사용하고 수익, 그래서 지상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지상권자가 토지를 샀단 말이죠. 자기가 지상권자가 되는 게 좋아요? 소유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가 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지상권이 없어져.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전세권이 없어져.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임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 때문에 이해당사자죠? 1번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해 당사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 어떤 데 보면요, 무조건 2번을 소멸한다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몇 번 얘기했죠? 3번 봐봐. 4번에 보면 을하고 병하고 정이 있죠? 정이 지금 누구죠? 가압류가 있지. 가압류가 있죠? 그러면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원래는 2번 밑에 3번 보면 아무도 없을 때는 소멸하죠? 3번 밑에 2번 밑에 또 누가 있어? 가압류가 있네. 이 3번 가압류 때문에 2번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조건 2번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밑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느란 말이죠. 아무도 없을 때 소유권 취득하고, 소멸하고, 누군가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5번. 5번을 보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보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봐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응 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하는데 이제 빨라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요, 내가 봤을 때는요, 10월 달에요, 원주에는요, 코스모스가 만만할 것 같아요. 자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서 이게 전세권이죠? 전세권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두 다 꽃이 피었다, 이 말이죠. 자, 등기가 되겠죠? 등기가 됐으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이런 봐. 용익권능의 전세권이죠. 그러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전세권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뭐 한다?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아까 100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이 전세권 위에 전세권 담보대출 A가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우리 전세권이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럼 봐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요, 전세권의 전세기한이 만료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뭐라고 그래?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왜요?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이건요, 이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다시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상권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지금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이 없어지면 방금 보면 모두 같이 없어져.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다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혼동의 경우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을 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는 1번에서 봐봐.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 없어지죠. 1번에서. 그런데 4번, 5번에서는 지상권 위에 지금 누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그럼 누구를 보호해야 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지상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다시 위에 오른쪽 6번. 지상권 위에 저당권 있죠? 그런데 저당권 봐봐.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있는데 이번에는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그런데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져야 돼? 저당권이 없어져야 돼? 지상권이 없어지면 이 밑에 근거가 되는 것이 없어지면 위에까지 다 없어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든 누가 없어져야 돼? 저당권이 없어져야지. 만약에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하고 지상권 둘 다 같이 없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 취득하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지만,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은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소멸한다?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지상권, 저당권 같이 다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누가 소멸한다? 저당권 소멸해. 자, 7번을 보면 7번에요. 을이요, 대항연이 임차인이고 저당권이죠. 대항연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밑에 지금 누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재밌는 말이 났죠? 8번에요. 을이요, 대항연이 임차인이고 병이 저당권자인데요.
자, 경매 청구해봐. 경매 청구. 거기다 1번이라고 써봐. 경매 청구에다 1번. 먼저 경매 청구해. 그다음에 2번. 임차인이 두 번째죠. 경락을 받아. 경락을 받아. 여러분, 그 경매 청구에다 1번이라고 썼죠? 2번이요. 임차인이 경락을 받아. 경락인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뭐라 나왔죠? 임차권이 뭐라 한다?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경락을 받았단 말은 뭐다? 소유권 취득이란 말이거든요. 임차인이 봐봐. 7번에서 봐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되어 있죠. 안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우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여기 병이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건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해. 그랬더니 임차인이 두 번째로 경락을 받았어, 경락 받았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8번. 그러면 이 임차권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해. 왜 소멸하냐고, 이때는 소멸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경매가 되면 왜 이 경매가 돼가지고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더니 왜 소멸하냐고. 우리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임차인 혼자만 있죠.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 소멸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이제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해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혼자 있으니까 소멸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요, 병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할 때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 때문에요. 그런데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무조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임차인 혼자만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단 말은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혼자 있다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경락을 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봐봐. 9번. 상속인데요. 누구를 상속받냐 이 말이죠. 채무자를 상속받죠? 그러면 상속은요. 상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자를 상속을 하면은요. 1번이든 2번이든 모두가 다 소멸을 해요. 그래서 1번하고 9번하고 10번을 묶어. 9번하고 10번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것을 채권 써. 거기다가 채권 채무의 혼동. 채권 채무의 혼동. 그래서 뭐라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 소멸 이렇게.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 소멸 이렇게. 그래서 채권 채무의 혼동. 뭐죠? 채무자를 상속할 때는 채권 채무의 혼동이 와.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해. 알겠죠? 피담보 채권이. 그럼 어떻게 된다?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을 해. 이렇게 하면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2번 다 소멸한다. 알겠죠? 그런데 그 오른쪽 봐봐. 물상보증인은 이제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이다, 안 빌리는 사람이다? 빌리지 않는 사람이죠?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은 원칙으로 가. 1번이 상속을 하면 소유권 취득이란 말이죠? 소멸하지 않고. 2번 때문에 2번이 상속하면 그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멸하고 원칙으로 가. 알겠죠?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이 지금 갑이죠. 갑이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 채무자한테 을이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인데 갑이 사망하고 을이 상속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다 이 말이잖아요. 콩가루다 집안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저당 잡았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죠? 아버지는 나한테 1억을 갚을 게 있죠? 나는 아버지한테 받을 돈 1억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아버지의 채권과 채무를 내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돈 1억 갚을 게 있죠? 이걸 내가 끌어안아. 나는 아버지한테 1억 받을 게 있었죠. 상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억 플러스 1억이 돼가지고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속하면은
무조건 채무는 0이 돼서 없어져. 그럼 피담보 채권이 0이죠.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우리가 했지 않을까요? 187조에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채무자를 상속을 하면은 무조건 없어진다.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 어떻게 돼요? 1번은 소멸하고 소멸하지 않고 2번은 소멸한다. 원칙과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어디를 하나 더 봐야 되면 6번 봐봐. 6번. 여러분요 6번에다가 동그라미 해가 6번에다가요 6번에 보면 그 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1번, 2번하고 3번 사이 2번하고 3번 사이에다가 6-라고 써. 6-. 6-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 봐봐. 6- 해가지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을이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이 지상권이에요. 병이요.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 정이요. 정이 2번 저당권 이렇게요. 2번 저당권 이렇게. 지금 했죠? 1번 잡고 2번 잡고 했죠? 그럼 봐봐. 여기 을의 지상권이 있고요. 지상권이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이죠? 봐봐.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똑같아. 우리가 지금 2번하고 3번 봐봐.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하지 않고 2번이 취득하면 소멸하잖아요. 똑같아. 2번이 지상권 취득하죠? 2번이 지상권 취득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1번이 지상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똑같아. 이게 응용이라고 그래. 응용합니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자, 이제요. 자, 빨리 한번 봐요. 자, 여러분 혼동 지금 보고 있나요? 자, 혼동은요.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 당연히 없어지죠. 2번요.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죠. 2번 저당권 소멸하죠. 2번 다음에 가압류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죠. 여러분 혼자 말을 만들어서 하면 돼.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은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2번 저당권이 지상권에다 뭐라고 쓰냐 써봐요. 2번 저당권에다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 지상권이 저당권의 뭐가 된 경우? 목적이 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럼요 위에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져. 그런데 그 6-1번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죠? 1번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다음에 임차권은 일단 놔두고 밑에 봐봐. 밑에 8번이요. 9번이요. 상속 채무자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 2번 다 없어지죠. 그런데 물상 보증인을 상속하면요 1번은 소멸하지 않고 2번은 뭐한다? 소멸한다. 자, 맨 끝에다가 13번을 써. 13번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 X.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 X. 혼동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 X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 후 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면 저당권은 부활한다. 저당권은 뭐가 된다? 부활한다. 저당권은 부활한다. 이 말이죠. 좀 됐죠? 여러분요, 지금 페이지요?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강의노트 6페이지. 6페이지 여러분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가 중요한 것은 가등기가 돼 있고 병 앞으로 본등기가 3월 1일에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을이 10월 1일 본등기를 하죠? 그럼 을은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부터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고 손이는 가등기로 소급하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병의 등기는 10월 1일에 직권 말소해. 그러면 병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은 과실의 수치. 과실 수치다 써. 과실 수치. 그래서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그래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X,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X. 아까 우리 문제 한번 났었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났었죠? 부당이득 반환 X 이 말이죠. 했어요? 자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2의 1 있죠? 박스의 맨 밑에 2의 1.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양도인한테 청구한다, 양수인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오른쪽 정지조건, 채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죠.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가 가등기인 상태로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의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럼 병은 갑에게 576조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역에서 중요한 것은 200조죠. 200조는요.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0조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수에는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뭐가 된다? 추정하고 매도인하고 등기 명의이 동일하면 선의 무과실로 보는 것이고 보존등기는 갑이 사등받고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그것 빼고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앞에요. 그 5페이지 보면 맨 밑에 중간생각 등기죠. 그럼 중간생각 등기는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을의 갑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갑이 을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승낙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일단 병 앞으로 일단 등기가 됐다. 그럼 무조건 병의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원의 합의가 없다? 그러면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다가 할지라도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그럼 매매 등을 할 수 있다? 인상할 수 있고 인상된 내용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갑은 여전히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이죠. 진정명의회복은 등기가 무효인 경우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되는데 이 등기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누가? 소유자가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말소 청구에서 패소하죠. 그러면 진정명의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저당권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효 등기를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유용을 하는데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난 다음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정한테 처분했다. 정은 선인 경우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요 제발 부탁인데요. 결론은 끝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시험 공부는. 알겠죠? 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적당히 내가 설명한 거 적당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려면 끝이 명확해야 되는데 끝이 명확하게 암기를 안 해놓으니까 질문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변동 보셔요. 물권변동 맨 위에 186조, 187조가 있죠? 187조는 무슨 계약이다. 법령이니까. 무슨 계약? 의약, 완결권 행사 이런 거. 그 다음 187조는요. 상속, 경매, 공영징수, 형성, 판결. 그 다음에 뭐다? 건물, 신축.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존속기한이 만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법정이란 말이 나오죠. 특히 전세권의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청구권, 청구권에 관한 것을 무슨 판결? 이행판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판결? 이행판결. 또는 판결한 말이 없이 화해 조서란 말이 있어 똑같다. 확인판결 똑같다. 뭘 한다? 등기를 한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형성권이죠. 무슨 판결? 형성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채권적 청구권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다. 점유취득시효. 또 하나는 매수인.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환매하고 임대차도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또는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제가 됐다. 그 말은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그 말은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이런 경우를 바로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권이다.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중모종 등기죠. 이중모종 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 명의 동일하다. 누구의 등기가 우선이다? 선등기가 우선이다. 동일하지 않다?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호등기 유효. 원인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 유효.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요, 방해 배제 청구죠. 방해 배제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불법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를 가지고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명의사기 유효일 때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다. 신탁자는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탁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죠. 아직 미등기다.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매수인은요,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인은 직접 방해 배제다, 대위다. 대위에서 방해 배제다. 그런데 특이하게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있어서만큼은 판례가 설정자가 소유자를 증명해서 직접 방해 배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 여부. 그 다음에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기 전 매수했다. 누가? 매수한 사람이 원시치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매도했다. 그럼 누가? 건물을 맨 처음에 건축한 자가 뭐다? 원시 취득한다. 수고빈이 제로한 노력이다. 수고빈이 원시 취득. 채무자가 제로한 노력이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도급인이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로한 노력인데 채권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누가 원시 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 자, 그럼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은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래서 물권 청권에서 첫 번째,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질권하고 유치권은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은 유치 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은 없다. 물론 유치권자는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권은 있다. 누가 한다?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에게.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해도 건물의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건물 소유자 을이 건물을 통해서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임차인은 대지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을 매수한 자가 등기가 되어 있다. 매수인의 잘못이 없어도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여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인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침해를 받은 자가 토지를 매도했다. 매도. 그러면 종전 소유자.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 자.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 다음에 일문일권주는요. 그러면 우리는 일문일권은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 전세권과 구분 소유. 따라서 토지하고 건물의 일부에는 용익물권, 즉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는 일문일권지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등기는 일부동산 1등기다. 물권법정주의다. 이때 법률은 형식적,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건 4가지. 원청권, 사도통행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이것은 물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물권적 청권의 내용은 종류와 내용을 정한다. 소유권이 용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우선적 이력이죠. 물권과 채권은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지만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물권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일이죠. 내일은 여러분요, 3시부터 할 거예요. 알겠죠? 3시부터 하는데요. 내일은 아마 조금 진도가 조금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권이나 소유권 같은 것은 양은 많지만 설명한 것이 지금 이렇게 등기처럼 이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요, 3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